자, 월요일입니다. 뭔가 좀 뒤숭숭한 월요일 아침 함께 해주셨어요. 두 분 전문가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경제 정보도 쉽게 전달해드리는 경제 닥터 유재성입니다. 네. 안전하게 가정 경제를 지켜드리는 경제보안관 김희진입니다. 네, 두 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정보를 좀 준비해 주셨는지 오랜만에 자리하신 유재성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네, 오늘은 개인연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죠. 이미 노후 준비가 끝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10명 중 9명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네, 보통 직장을 다니시는 근로자분들의 경우 3층 연금 중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프리랜서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만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네. 혹시 저희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층 연금? 그게 뭐지? 무슨 석탑도 아니고 하실 수 있으니까 3층 연금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3층 연금이라고 해서 음. 이제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이제 기업체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이 이제 개인연금으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다 같이 준비하자라는 건데 4층 연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에 주택연금까지 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이라는 거 노후를 위한 대비는 이렇게 탄탄하게 1층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놓는 게 좋고 국민연금이 1층 가장 기본적으로 다들 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3층까지 보통은 있다라는 이야기이신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국민연금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즉 한 층밖에 없어서 걱정인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2050년이 되면 세계에서 홍콩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기분 나쁘네요. 네. 홍콩이 이제 중국의 자치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1위인 셈인데요. 세계 2위의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는 것.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부터 64세까지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합친 건데요. 네. 현재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실제 통계를 보면 현재 생산 가능 인구는 약 3,675만 명인데요. 점차 감소해서 2050년에는 약 22,398만 명으로 30% 이상이 감소하게 되고요. 반면에 피부양 인구는 약 1,505만 명에서 약 2,178만 명으로 40%가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죠. 수령하는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연금 수령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납입액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세계 노인 빈곤율만 봐도 한국은 40.4%, 미국 23%, 일본 20%, 독일 9.1%와 비교한다면은 저희 나라 너무 높고요. 국민연금 재정 상태도 점점 안 좋아져서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니까요. 현재 상태만 보더라도 공적연금만으로 내 노후를 준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참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층 연금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좀 필요하겠다. 즉 공적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라는 걸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공적연금 외에 부동산이나 다른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그죠. 네, 그래서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개인연금의 필요성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개인연금의 종류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 적격 상품과 세제 비적격 상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세제 적격 상품은 납입을 하는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이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 상품으로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해당되고요. 세제 비적격 상품은 비과세연금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관계로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요. 연금을 수령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적립식으로 5년 동안 납입을 하고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보험 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 상품으로는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년 이렇게 납입을 할 때 혜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노후 생활에서 연금을 받으면서 그때 혜택을 볼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네.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아니냐에 대한 정답은 없겠어요. 나한테 뭐가 더 적합하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개인연금 상담을 제가 하다 보면 둘 중 뭐가 더 좋은가요? 그죠? 많이 네, 물어보시죠. 이런 질문들을 거의 대부분 하세요. 어. 근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연금 상품은 가입과 동시에 장기 레이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죠? 예. 네, 납입의 유연성, 즉 월 현금 흐름도도 고려해야 하고요. 불입 가능한 금액도 고려해야 합니다. 불입 가능한 금액이 많다면 당연히 둘 다 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두 상품 중 우선순위를 통한 상품 가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금 상품 가입 전에는 동키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노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은 지금 세액공제 받는 게 좋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그쪽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이미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을 선택하신다면 나중에 오히려 노후에 받을 혜택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 부분이 안 좋을 거고, 만약에 난 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게 적어, 그래서 충분히 뭔가 좀 필요해, 그런 상황에서 아니야, 난 지금은 그냥 여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노후에 받을래. 근데 막상 노후에 혜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연금 상품을 선택하실 때 금리 연동형과 투자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네.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 전문가분들은 투자형 연금을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투자형이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보통 투자라는 말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투자는 위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 방송을 오랫동안 들어오신 동기분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가장 좋은 연금 상품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평생 지급을 하면서 물가 상승률도 보정해 주니까요. 그런데 그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영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저기 투자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 운영되죠? 국민연금의 기금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보면은 99%가 금융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대 비용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융투자 100%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현재는 주식 47.6%, 채권 36.6%, 대체투자 15.7%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국내와 해외로 좀 섞여 있고 그중 북미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국민연금조차도 금리 연동형이 아닌 투자형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단기의 자산을 증식시킬 목적으로 투자를 선택한다면 분명 위험도가 좀 높아지겠지만 그렇죠. 연금 상품 같이 장기간 보유해야 하는 상품의 경우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위험도가 조금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수익률을 얻을 확률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실제로 과거 20년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금리형 연금과 투자형 연금의 수익률 차이는 어마어마한데요. 수익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30세인 분이 30만 원씩 25년을 납부하고 55세부터 65세까지 10년을 거치한 후 연금을 개시했을 때 수익률 또는 금리에 따른 연금액을 비교해 보면요. 우선 납부 원금은 9천만 원입니다. 이걸 꾸준히 3%, 5%, 7% 수익을 냈을 때 3%의 경우에는 1억 8,169만 원, 5%의 경우에는 2억 9,387만 원, 7%의 경우에는 4억 7,927만 원입니다. 야. 수익률이 이렇게 2% 차이가 35년이라는 기간을 만나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뭐 어디 적금 들고 뭐 예금 넣어놓고 뭐 이런 거는 사실 2% 3% 가지고 네, 그렇게 맞습니다. 큰 금액 네, 잘 맞아요.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게 35년이라는 기간, 이 연금이라는 거는 진짜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실 때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하루빨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익률도 정말 중요한 요소이지만요. 시간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뒤늦게 준비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내가 연금액을 확보하려면 월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고민이신 동기 여러분들은 꼭 하루빨리 연금 준비를 고려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분께 고민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찾아오신 분이 있으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이었는지 여러분도 귀 기울여 주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48세 주부입니다. 20살과 22살 아이들이 있는데 대학까지 보내고 나니 요새 저희 부부 노후에 대해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다행히도 장사가 안 되는 편은 아닌데 대출 상황과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정작 우리의 노후는 챙기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보험료도 4인 가족 145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부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네, 오늘 사연자분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40대이시고요. 아이들 키우고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해서 고민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4인 가족 145만 원, 적지가 않네요. 네, 제가 사연자분을 만나러 저녁 시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네. 가게에 손님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 네,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는데요. 맛집이구나. 네, 상담을 하다 보니 앞으로 가게 운영을 한 15년 정도는 더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자영업이다 보니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보험을 좀 살펴봤더니 사연자분은 30만 원, 배우자분은 35만 원, 두 자녀가 각각 15만 원씩 30만 원, 그래서 보험료가 총 95만 원이었는데요. 네. 특이한 점은 고깃집 화재보험이 무려 50만 원이나 됐습니다. 아, 고깃집이라 큰 건가? 불을 쓰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보장성 보험료, 그러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가입한 보험료 대비 화재 보험료 50만 원. 너무 크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뭐 고깃집이라고 해서 그렇게 50만 원이 내는 건 아니고요. 네, 화재 보험의 순수 보장 보험료는 5만 원 정도였는데 그밖에 안 했어요? 네, 나머지가 적립보험료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사연자분은 설계사의 추천으로 저축하는 셈 치고 가입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립보험료에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은 적립보험료를 전부 제외하기로 했고요. 시설이나 집기 등 개업하셨을 때보다 감가가 된 부분을 감안해서 새로 4만 원 정도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5만 원이었는데 그때부터도 조금 감가가 된 부분이 있어서 4만 원 정도로 네. 좀 낮아지기도 했네요. 네. 그리고 보장성 보험의 경우 사연자분은 이제 보험료가 30만 원, 배우자님은 3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두 분 다 현재 고혈압이랑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대 질병, 즉 뇌랑 심장에 대한 진단비가 전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장 범위가 좀 좁게 구성되어 있으셨어요. 그에 비해 이제 보험료는 조금 높은 편이었죠. 그렇죠. 주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으러 가시는 것 외에는 병원에 자주 가시지는 않으셔서 1세대 실손보험이 조금 보험료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드렸고요. 갱신형 보험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 그래서 줄어든 보험료를 활용해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한 2천만 원씩 구성해드렸고, 뇌심장질환 수술비도 2천만 원, 그리고 혈전용의 치료비까지 2천만 원 준비해드려서 2대 질병에 대한 보장을 좀 강화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혈관과 관련된 질환들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고혈압에 고지혈증. 근데 그러시면 혈관 질환에 좀 취약해서 내가 가입이 가능할까? 이 정도까지 준비가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잘 보장을 해주셨네요. 네. 자, 그럼 자녀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네, 자녀분들의 경우 실손보험은 3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그냥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10년 그리고 10년 할인형으로 변경해서 암 진단비를 5천만 원, 2대 질병 진단비를 2천만 원, 각종 수술비와 후유 장애까지 30년 납 100세 만기로 변경해서 실비 보험료를 포함해서 11만 원씩 납입하도록 변경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족 보험료 사연자분 23만 원, 배우자님 27만 원, 두 자녀 보험 22만 원, 화재 보험 아까 줄여드려서 4만 원, 그렇게 총 76만 원으로 기존 보험료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화재 보험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도 불필요한 보장 그리고 또 보장 범위가 작은 부분들은 많이 줄여주셨고요. 보장도 탄탄하게 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 낭비가 그만큼 되고 있었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두 분이 마술을 뾰로롱 하고 부려주시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좋은 상품을 찾아주시는 건 맞지만 그런 거 이외에 우리가 평소에 돈을 여기서 낭비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도 채워주셨겠죠? 네, 사연자분 두 부부의 이제 투자 성향을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공격적인 성향은 아니셨어요. 다만 투자 비용 대비 너무 적은 수익률도 원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가장 핫한 연금 상품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네.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운용 성과에 상관없이 연 단리 5에서 8% 연금액을 최종 보증해주는 연금 상품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중도에 해지하셨을 때는 운용 성과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따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연금으로 활용하실 분들에게 정말 좋은 연금 상품인데요. 네. 보험료를 줄이면서 확보한 금액과 월 현금 흐름을 분석해 보니 비상자금으로 저축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연금 준비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40만 원 정도 되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연자분과 배우자분 각각 월 100만 원씩 10년 납 7년 거쳐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도록 준비해드렸는데요. 네. 실제 얼마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 원금 1억 2천을 납입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하는 65세에는 2억 1,115만 원의 연금액으로 확정 보증되고요. 1년에 1,072만 원씩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확정 보증된 2억 2,115만 원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망을 하신다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아, 2억 2,115만 원인 거죠? 네네. 65세에 수령하시는 게 네네. 앞서는 1,115만 원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2억 2,115만 원을 연금액으로 확정해서 받게 된다. 네네. 아,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100세까지 연금을 수령하신다면 총 3억 8,612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네. 배우자님의 경우 확정 보증 연금액은 동일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기대 수명이 달라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시는데요. 1년에 1,127만 원씩 종신토록 수령하시고요. 100세까지 연금을 수령하신다면 4억 603만 원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뒤늦게 준비하셨는데도 원금 대비 3배 이상의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 100만 원씩이면 큰 돈입니다. 그죠? 네, 맞아요. 매달 200만 원씩을 아무리 늦었어도 그만큼씩을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을 쉽지 않은 일에 넣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도 김희진 전문가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간에 해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네, 연금으로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 나중에 목돈 필요하니까 그냥 해지하고 한 번에 그냥 주세요. 낸 돈 주세요라고 하면 낸 돈만큼도 보장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지금처럼 3배, 4배 받을 수 있는 건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일단은 연금이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든든하셨겠어요. 얘기 네. 듣고. 엄청 든든하셨고요. 두 분의 이제 국민연금과 함께 수령하신다면은 월에 370만 원 정도 와.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40만 원은 각각 20만 원씩 자녀분들 연금을 준비해 주고 싶다고 하셔서 준비해 드렸는데요. 20살 막내가 2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고 65세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한다면 네. 원금이 2,400만 원이고요. 65세의 최종 보증 연금액이 8,527만 원. 매년 543만 원씩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세까지 만약에 수령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1억 9,569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히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요? 제가 앞서 2부에서 연금 준비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그쵸.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싸움이다. 네. 수익률보다 중요한 게 시간인데요. 2,400만 원을 내고 100세까지 생존할 경우 2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려 원금 대비 9배.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무시 못하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키 여러분들도 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하루빨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경우를 소개를 해주셨네요. 이 가족들의 연금 준비를 보면
난 좀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금액을 확정적으로 이유를 주는 연금에다가 넣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받는 금액을 높이셨고요. 어린 자녀들한테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오랜 기간 동안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을 거기다 묶어놓으면 나중에 진짜 왜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결혼할 때도 큰돈 필요하고 애들 또 키울 때도 큰돈 필요하고 그럴 때마다 유혹에 시달린단 말이죠. 이거 깰까? 이런. 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오히려 적은 금액을 넣어서 이 돈을 오랜 기간 거치해 두고 그걸 연금으로 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연금액을 최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아이들 태어나면 연금을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 노후 준비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거 정말 가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연금의 중요성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말이죠. 라는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볼게요. 첫째. 국민연금, 기업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통해 3층 연금 구조를 만드세요. 네, 둘째.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죠. 연금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전문가 유재성 전문가 김희진 전문가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